네, 오늘 3과 tree animals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볼게요. Where do animals live? 서식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오늘은 장소에 대해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링크는요. Where do dolphin, a camel, and a sloth live? Dolphin, a camel, and sloth. 자, 우리 한번 여기를 볼까요? 자, 장소들은 ocean, forest, desert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졌는데요. Dolphins live in the ocean, 바다에 살죠. Camel lives in the desert, 사막에 살고요. 그 다음에 sloth, 나무늘보죠. Sloth lives in a forest, 숲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단어들 먼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 natural이라는 단어예요. natural. 그 다음에 natural은 자연적인, 자연의라는 뜻으로 nature이라는 자연이라는 명사에서 natural이라는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claw는 발톱을 말하는데 동물의 발톱을 말하고요. 사람의 발톱을 claw라고 하진 않죠. 사람의 발톱은 toenail, nail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번의 speed는 speed고요. 4번 rest는 쉬다, fur는 털, 그 다음에 cotton은 면을 말해요. 면, cotton. 자, tree animals 볼게요. 한 줄씩 따라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읽으면 그 다음에 따라 읽어주세요. 선생님은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어디를 읽고 있는지 표시할 텐데요. 여러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요. 손가락으로 따라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Trees are natural homes for many interesting animals. Three examples are tree kangaroos, sloths, and cotton-top tamarins. Tree kangaroos live happily in trees. They have strong claws. These are very useful for climbing trees. They also have a long tail. It helps them stay on tree branches. 자, 계속해서 갈게요. Sloths live mostly in trees. Once a week, they come down to find food. Sloths move from tree to tree very slowly. Generally, a sloth travels at a speed of 37 meters per day. Cotton-top tamarins also spend most of their lives in the trees. They're active during the day. At night, they rest on branches. They have white fur on their head and shoulders. The fur look like cotton. These are only a few examples of tree animals. What cute animals live in trees near you? 네, 여기까지고요. 이제 해석 쓰기로 들어가 볼게요. 해석 쓰기 워크지를 꺼내주세요. 자, 해석 쓰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Trees are natural homes for many interesting animals 이에요. 자, 여기서 동사는 비동사죠. 비동사가 있을 때 눈에 확 들어와야 해요. 자, 그러면 주어는 당연히 trees. 그러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거고요. 나무는 무엇입니다? 라고 이형식 문장이 진행될 거예요. 자, 이형식. 자, 이제 형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석을 하면서 조금씩 소개할 건데요. 여러분이 어떤 형식이 어떤 식의 문장인지
이제 점점 감을 익혀 나가야 해요. 자, 나무는 뭐뭐입니다는 비동사가 들어간 이형식 문장으로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자, 보어는 파란색 네모로 우리가 표시할 건데요. 그래서 나무가 뭔지 추가 설명해주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가 나올 차례예요. 주격 보어로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쓰여질 수 있는데요. Natural homes, 자연의 집이다. 자연 서식지이다. 집을 확장해서 집이라는 단어가 동물들에게는 집을 지어서 우리가 말하지 않죠. 그래서 뭐 누구의 하우스라고 말하지 않고요. 지어진 집을 건물을 말할 때는 하우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냥 집, 거주지, 서식지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고향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home이라는 단어의 확장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단어를 하나를 배웠을 때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느 정도의 확장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진짜 어휘력이에요. 단어 외우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단어 한 개로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home이라는 것은요. 나무는 서식지이다. 자연 서식지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치사가 나왔으니까요. 누구를 위한? For many interesting animals. 네. 근데 여기서 for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위한이기도 하지만 누구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누구를 위한 집이다. 누구를 위한 서식지이다. 자, 근데 그 의미에서 누구의 서식지이다 라는 의미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확장해서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해석을 써볼게요. 나무는 여러 흥미로운 동물들의 자연 서식지입니다. Three examples are 자, 여기서 얘가 주어로 나왔어요. 세 가지 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주어, 동사, 비동사, 주어, 비동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은 주어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Tree, kangaroo, sloth, and cotton top tamarinds까지 세 가지가 나열되겠죠. 당연히 해석을 써볼게요. 예를 들자면 또는 three examples are 이렇게 주어로 사용됐을 경우 세 가지 예는 예를 들자면 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세 가지 예로는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예로는 나무, 캥거루, 나무늘보 그 다음에 카튼탑이라는 것은 목화머리인데요. 이 카튼이라는 게 천을 만들기, 면을 만들기 위해서 뽑아내는 실이 있는 그 솜을 말하는데요. 그 솜을 우리가 목화라고 해요. 그래서 목화가 카튼이고요. 그 다음에 탑은 맨 꼭대기를 말하는데요. 이 꼭대기는 사람의 꼭대기는 머리죠. 동물의 꼭대기도 머리예요. 그래서 목화머리라고 하고요. 타마린은 그냥 이름이에요. 캥거루처럼. 그래서 목화머리 타마린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무 캥거루, 나무늘보, 목화머리, 타마린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tree kangaroos live. 자, 주어가 tree kangaroos니까요. 세 가지 동물, 소개된 동물 중에서 첫 번째를 소개하는 거죠. tree kangaroo는 자, happy라는 단어는 happy라는 형용사에서 happy는 명사가 아니에요. happiness가 명사고요. happy라는 형용사에서 ly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전치사부터는 괄호 안에 넣어서 부사 구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나무 캥거루는 나무에서 뒤에서부터 해석하죠. 나무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They have strong claws. 자, 요거는 굉장히 쉬운 문장이에요. have가 동사이고요. 요거는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 요거는요. have 동사는 삼형식 문장이에요. 삼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어는 목적어가 주어를 설명하지 않죠. 주어가 목적어에게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뭐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들은 강한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라는 they는 위에서 말한 이 트리 캥거루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캥거루들은 이라고 해도 돼요. 나무 캥거루는 강한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These are very useful for climbing trees. 자, 이것도 비교적 쉬운 문장이에요. 자, 비동사 나왔으니까 이형식 문장이겠죠? 이것은 뭐뭐입니다. 어떻다고요? useful하다. 자, for은 넣으면 안 되죠. 전치사니까요. 따로 빼주는 거예요. 나무를 탈 때 또는 나무를 오를 때, 나무를 탈 때 이것들은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나무를 탈 때 유용합니다. 라고 해도 되고요. 나무를 탈 때 이것들은 유용합니다. 예요. 왜냐하면 이 부사구는 위치가 앞뒤로 다 해석의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단 부사가 맨 앞에 왔을 때 영어에서는 부사를 먼저 말할 때에는 주어가 나오기 전에 콤마를 찍어줘야 되고요. 쉼표를 찍어줘야 되고요. 근데 한글에서는 그런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 은는이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주어죠. 그렇죠? 네. 6번에 They also have a long tail. have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장이죠. They 그 다음에 also는 부사예요. have a long tail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표시하고요. 바로 해석 써볼게요. 그들은 또한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는데 have를 그냥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알죠? have는 가지다, 있다, 먹다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have가 뜻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한 긴 꼬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그들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이렇게 들고 있는 개념의 가지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그들은 이것이 있다. 우리가 팔이 있고 다리가 있듯이 그들은 꼬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It helps them stay on tree branches. help가 동사이고요. 주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무엇을 하는지가 뒤에 길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나눠져 있는 문장이에요. 이 구성은 주어는 목적어가 이게 목적어가 주로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 나오고요. 목적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주다.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게 오형식 문장이에요. 해석을 써볼게요. 그것은 나무 캥거루들이 나뭇가지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고요. 자, 그것은 나무 캥거루들을 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무 캥거루들이
stay on branches, 나뭇가지에 머무르다라는 stay라는 동사 원형인데요. 요 stay가 동사가 아니고요. 지금 동사 원형으로 나온 거예요. help는 준사역 동사로 help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어가 투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 둘 다 허용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it helps them to stay도 맞고요. it helps them stay도 맞아요. 둘 다 허용되는 준사역 동사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나중에 투부정사라는 단원을 우리가 문법에서 배울 때 접하게 될 문법 용어인데요. 일단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구나. help 뒤에는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으로 오는구나. 여기가 우리 문법 레벨에서 알아야 하는 거는 stay가 본 동사가 아니라 문장의 어떤 설명을 위해서 붙은 또 다른 품사의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help가 여기에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할 때 이것은 도와준다고 하지 이것이 머무르다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stay, 뭐뭐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이라는 게 stay의 의미예요. 거기 있어, 머물러 라는 것은 그 상태를 유지해, keep 이라는 단어와 똑같고요. 그래서 it helps them keep their position on tram branches라고 keep이라는 동사와 유의어로 사용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머무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대로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요게 또 단어의 확장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확장 의미가 진짜 중요해요. 이 실력이. 자, 8번에 sloths live mostly in trees. live, 살다이죠. sloth는 나무늘보예요. 자, 그 다음에 mostly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빈도를 말하고요. 괄호 안에 넣어야 하고요. in trees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전치사구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형식 문장으로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이죠. 나무늘보는 나무에서 주로 시간을 보냅니다. 자, once a week. 자, 빈도를 나타내죠. 이렇게 빈도, 시간, 때를 나타내는 것들은 다 부사 또는 부사구로 사용돼요. come down. 요거는 동사구로 내려오다. 아래로 오다가 아니고 내려오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come down은. 그래서 묶어서 우리가 그 표현을 알아야 하죠. 이런 것도 come 알고 down을 알면 그 안에서 단어의 확장된 의미로 섞어서 우리가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한글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뜻이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꼭 come down이 내려오다라고 외우지 않아도. 하지만 그 확장을 우리가 암기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 come down은 내려오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 암기하는 게 많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추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추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come 오다, down 아래로 오다, 내려오다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두 단어의 뜻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것들은 주로 나무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언제 내려온다고요? 먹이를 찾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는 부사적 용법으로 목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을 먼저 쓸게요.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은 음식을 찾으러 또는 먹이를 찾으러 내려옵니다. Sloths move from tree to tree, very slowly. move. 자, 움직이는데, sloth가 움직이는데, 자, 이제 전치사구가 두 개가 나오죠. From tree to tree. 같이 묶을게요. From to는 어디에서 어디로 라는 표현이에요. from이 있으면 to가 있겠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우 느리게. 나무늘보는 나무에서 나무로 매우
느리게 움직입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라는 뜻이죠. general 일반적으로 동사 travel 움직이다. 자, move라는 단어와 travel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왜 travel을 쓰냐면 움직이는 것은 그냥 움직임의 동작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travel이라는 것은 움직여서 어디론가 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행하다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sloth가 지금 move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travel 한다 의미로 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이동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행하다 대신에 이동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 sloth travels. 자, 그 다음에 at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죠. at은 정확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디에, 얼마나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speed가 나왔어요. speed of 37 meters per day. 여기까지 다 묶을게요. 자, per이라는 단어는요. 뭐뭐에 라는 뜻으로 단위를 설명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er day라고 하면은 per 대신에 우리가 그 부정관사 배울 때 어가 뭐뭐에로 사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once a day 할 때 어가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었어요. 그거와 똑같이 어가 per로 사용되는데 per이 주로 더 많이 사용되긴 해요. 자, per day라는 것은 하루에 라는 뜻이에요. 하루에 라는 단위를 세워놓은 다음에 37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기의 개념이에요. 위에 37m인데 하루에 37m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에 37m를 움직일 수 있는 속도로 간다는 거죠. 하루에 37m를 이동하는 속도라는 것은 굉장히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37m는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전체에 37m를 움직이는 거예요. 써볼게요. 해석을. 일반적으로 나무늘보는 하루에 37m를 이동합니다. 같은 탑 타마린에 대한 설명 볼게요. 동사부터 찾을게요. spend. 자, spend 하면요. 뒤에 돈 또는 spend는 쓰다라는 뜻인데요. 돈 또는 시간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lives 삶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게 lives라고 읽지 않아요. live는 동사를 읽을 때 살다라는 동사를 읽을 때 live라고 발음하고요. 여기서 삶이라는 명사를 말할 때에는 life의 복수인 거죠. 그가 lives가 된 거고요. 그리고 live라는 동사는 live의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 붙인 형태가 lives라고 읽는 거고요. 여기 lives라고 읽어요. life의 복수 lives예요. 오케이? 자, most of their lives in the trees예요. also도 부사이죠. 주어 표시할게요. 같은 탑 tamarinds예요. 자, 해석 써볼게요. 목화 머리 타마린들도 나무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그들의 삶의 대부분을 나무에서 보낸다 라는 뜻이 직독직해이고요. 나무에서 주로 생활한다가 조금 더 원활한 자연스러운 표현인 거죠. They are active during the day. 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비동사가 여기 추격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비동사, 주어 동사로 되어 있어요. Stay active. 그들은 활동적이다 라는 뜻이죠. During the day의 during, 그 다음에 뒤에는 단위가 나오죠. 자, 하루 동안이라고 해석하고요. 그들은
낮 동안 또는 낮에 활발합니다. At night, 밤에. On branches도 부사이죠. 미리 표시하고요. Rest, 쉬다. 주어 동사 일형식 문장이에요. 밤에 그들은 가지들 위에서 쉽니다. They have white fur on their head and shoulders. 자,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주어 그리고 목적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목적어예요. 그들은 머리와 어깨에 흰 털이 있습니다. 자, 신체 부위를 have라고 설명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한다고 아까 설명했었죠. The fur looks like. 자,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고요. 같이 묶고요. 모카처럼 보입니다. The fur, 털은 이 털 또는 그 털은 솜처럼 생겼습니다. 두 문장 남았어요. 비동사 These are only a few examples of tree animals. 이것들은 나무에 사는 동물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What cute animals live in the trees near you? In trees near you. 자, 여기 what으로 시작하는 표현은요, 감탄문인데요. What, 단수명사 또는 what, 복수명사, 어를 붙이지 않죠. 그리고 형용사가 있을 때에는요, what, 자, 다시 지울게요. 여기 뒤에 형용사가 있을 때를 포함해서 써볼게요. 미안. what, 형용사, 단수명사 또는 what, 형용사, 복수명사. 자, 그 다음에 뒤에 it is 라는 그 다음에 they are 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 이 부분은 생략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이고요. what 다음에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는데요. how는 형용사, 그 다음에 it is 또는 they are 이라는 내용이 각각 생략되어야 돼요. How cute!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요. How cute it is!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what이라고 썼을 때에는 분명히 명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how 있을 때에는 명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감탄문인데요. 여기에서는 what을 썼고 복수명사가 있기 때문에 어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뭐뭐한가요? 라는 뜻인데요. 어떤 얼마나 귀여운 동물들이 있나요? 라는 느낌표예요. 여기는 느낌표가 아니라 여기 이제 감탄문으로 썼을 때는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의문문으로 썼네요. 선생님 잘못 썼어요. 의문문으로 썼기 때문에 의문문에서는 어떤 이라는 뜻으로 해석돼요. 이걸 감탄문은 다음으로 또 쓸 수 있게 두고요. 자, 의문문에서 what이라고 했을 때에는 what은 무엇이 될 수가 있고요. what 이 어떤 이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what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에는
형용사 명사가 나왔을 때에는 어떤 뭐뭐라고 해석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귀여운 동물들이 나무에 살고 있나요? 라는 의문문이었어요. 여기서 의문문을 봐주세요. 문장이 감탄문, 의문문, 평서문. 평서문이 이제 긍정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문장의 종류가. 여기에서는 의문문으로 사용됐으니까 여기를 봐주세요. 자, 해석 설명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 문장씩 했을 때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글 해석만 쭉 한번 읽고 내용의 전개를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본문 문제로 책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